네, 2019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조만간 치르게 될 3월달 시험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겠지? 자, 고등학교 2학년 거지만 2019년도는 상당히 예전 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비슷합니다. 요즘에 문제는 엄청 많이 어려워졌어요. 참고하시고요. 이거 만약에 쉽다고 해서 여기에서 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18번부터 오늘 전반부를 볼 건데 민석이는 집중해서 잘 봐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18번은 목적이라고 해서 편지 글이겠죠. 누구한테 쓰는 거고요. 목적은 글의 중후반에 나오기 마련이야. 즉 처음부터 볼 필요 없습니다. 중간쯤에 내가 이 글을 왜 썼는가, 너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겠지? 그런 걸 찾으면 되는데 가장 흔한 게 이런 표현입니다. 자, would like to라고 하는 건 I want랑 같은 개념이니까 내가 원한다는 개념이지. 따라서 그 뒤쪽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뒤에 보면 아파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뭐로 업데이트 하는가? 새로운 페인트, 코트란 말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얘기야. 코트 입히듯이 말이지. 그러니까 핵심은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싶구나, 이런 얘기야. 두 번째 보면은 내가 이해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난 이해합니다. that 이해를. 그리고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가 and로 묶여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부터 하게 될 아파트 도색 작업 있지. 이게 wouldbe란 말은 뭐뭐가 될 것이다. 즉 내 자신의 비용, 즉 돈은 내가 낼 거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는 뭘 이해하는가? must는 강조니까 내가 반드시 permission을 받아야 돼. 자, 질문. permission 뜻이 뭐야? permit이라는 게 허락하다니까 이건 허락이 되겠지? 미래지향적 명사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꾸민단 말이야. 따라서 to do so.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돼. 이때 말한 그렇게 한다는 게 바로 페인트 칠을 말하는 게 되겠지. as per는 밑에 나와 있지만 뭐뭐에 따라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리스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자동차 계약할 때 구매가 있고 리스가 있단 말이야. 리스란 말이 뭐야? 임대죠, 임대. 그러니까 임대 합의, 임대 계약을 말하는 거야.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죠. 나는 지금 아파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했고 페인트 칠 해야 되는데 나는 집주인이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겠지. 연관된 걸 찾으면 일단 아래쪽은 모두가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핵심 키워드는 도색이라는 거야, 도색. 그치? 도색. 두 가지 나오겠지? 두 번째는 뭐야? 허락을 받는 거니까 정답은 3번으로 압축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럴싸한 것들을 포함시키지만 안전진단 또는 임대차 이런 거 포함되죠. 임대차. 하지만 계약 연장이 아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리 비용도 아니겠고요. 여기는 뭐 설문조사 아니겠지. 정답은 3번인 거 알 수 있겠고 실제 시험 볼 때는 글의 후반부, 즉 중후반부만 봐서 정답의 근거를 찾고 빠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자, 지금 고등부 수업 미리 듣던 친구가 있고요. 이제 안 그런 친구 있는데 18번, 19번 문제는 미리 말하지만 누구나 맞추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만 1등급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맞추는 거고요. 3등급 이하는 이걸 다 읽고 앉아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맞추긴 맞추는데 얘는 빨리 맞추고 얘는 늦게 맞추는 거지. 문제는 뭐냐? 뒤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빨리 맞춘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쓰는 거죠. 하지만 얘들은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 18, 19번은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정답의 근거만 찾는 게 아니라 고등부 수업이니까 독해하는 요령도 함께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잘 보도록 하세요. 자, 현재 완료가 일반적인데 이건 특이하게 미래 완료야. 미래 완료라고 하는 건 will과 함께 현재 완료가 만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미래가 되면 살게 되는 셈이지 이런 얘기야. 이 아파트 안에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 10년 동안. 자, 중요한 건 언제가 되면? 그렇지. This coming April이니까 다가오는 4월이면, 즉 지금은 아마도 3월이나 2월이겠지? 그러니까 4월만 되면 나 10년째 거주 중이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야? 내가 이 집에서 꽤 오래 살았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 이번에 현재 완료겠죠?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즐겨 오고 있다는 거야. 늘 말하지만 즐긴다는 동사는 항상 동명사 ing가 오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걸 즐겨왔다는 거야. 자, 늘 그렇듯 병렬 구조가 나오면 앞에 나온 동사가 1번, 뒤에 나온 동사가 2번 되는 거지. 자, enjoy랑 반대로 enjoy는 과거 지향적이니까 해오던 걸 즐기는 거니까 과거부터 해오던 거는 ing 동명사라고 했지. hope는 반대야. 앞으로 뭐뭐 할 걸 희망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to 부정사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to continue. 이때 말한 doing so라고 하는 건 즉 그렇게 하는 것, 다른 말로 즐기는 것 또는 사는 것이 되겠지.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야. 자, when부터 과거가 나오니까 내가 처음에 이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을 때 아마도 아파트 이름이 그린필드 아파트겠지? 이때 나는 자, was told란 말은 수동태지만 이거는 한 단어 바꾸면 뭐가 되겠어? 텔은 말하다고 말을 들었다는 건 뭐야? 들었다죠, 들었다. 그래서 I heard란 말을 바꾸면 돼. 자, was heard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나는 did 이하를 들은 것이야. 시작하자마자 꼼박꼼박하면 어떡하니? 잠깐 멈추고 중간중간 내가 이 단어가 뭐지? 나거나 이 표현은 뭔지 아는 사람 이런 뭐 질문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너네가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알지만 틀릴까 봐도 있습니다. 성격이 내향적도 있겠지만 그럴 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맞건 틀린 관계 없습니다. 항상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너네는 공부하러 온 거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니 틀려도 관계 없어. 알겠지? 하자. 자, 이거는 나는 이제 임찬이겠죠? 이하를 들었단 말이야. 아파트가 현재 완료로 최근에 페인트 되었다는 거 아니야? 비동사 플러스 PP. 중요한 건 이때 말한 최근이 언제니 얘들아? 이때 말한 최근은 10년 전이지. 10년 전에 최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로 나는 결코 터치, 건드린 적이 없다는 거지. 뒤에 있는 벽이라든가 천정도 안 건드렸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썼다는 얘기야. 질문입니다. 여기 looking의 ing는 동명사 주어니 아니면 분사 구문이니? 이 looking은 동명사 주어, 즉 보는 것일까 보면서일까? 동명사 주어인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뒤쪽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이야. 이 동사의 주어가 되는 거지. 해석해보자면 looking around니까 지난 몇 달에 걸쳐서 지난달에 걸쳐서 내가 쭉 둘러보니까 그게 나를 깨닫게 만든 거야. make는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온다고 배웠지. 간접 의문문 내놓치면 얼마나 집이 낡았고 또 얼마나 덜 무뎌졌는가 페인트가. 따라서 페인트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따라서 내가 직접 페인트하고 돈도 내가 될 테니 너는 허락만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어드바이스 충고해달라. 너의 가장 편한 시간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잘 풀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 줄 요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라서 대략 푸는데 약 20초 빠르면 10초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의 심경 변화도 빠르면 10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심경 변화는 전반부가 긍정이면 후반부는 부정이 됩니다. 반대로 전반부가 부정이었다면 후반부가 긍정이 되는 거니까 앞뒤만 보면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후반부를 보는 거야. 자, as부터 컴마까지 묶어보면 내가 step outside니까 바깥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내 심장이 드디어 파운드란 말은 뛰기 시작한 거죠. 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요 두 개의 단어를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anticipation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anticipation이라고 하는 건 예상과 기대를 말해. 기대. longing은 갈망, 고대 이런 거야. 뭔가를 갈망하는 거지. 자,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치자. 그러면 그 뒤에 문장 보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주어는 생각인데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그 생각과 똑같은 게 뒤에 나오는 거야. 자, 어떤 생각인가 보자. 내가 드디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 에블린이라는 사람을 까지 묶어야 돼. 즉 아마도 나는 얘를 만나고 싶어 했겠지. 얘를 만나게 될 거란 생각이 soon까지야. soon. 에블린을 곧 만나게 된다는 거야. 이만큼 묶어보자.
주어는 생각이고요. 얘들아, 영어 문장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주어, 동사, 동사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단다. 이럴 때는 가운데 낀 주어 동사를 살짝 괄호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게 뭐야? 무조건 삽입절, 꾸며주는 겁니다. 자, 여기 생각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내가 만난다 나왔고, 또 가볍게 해준다 나왔지. 내 발걸음을. 그럼 뭐야? 가운데 주어 동사 빼면 원래 문장은 그 생각이 가볍게 해줬다 내 발걸음을. 이게 원래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게 뭐야? 기분 좋은 거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는 꺼야 됩니다. 하나씩 물어볼게. 널브스가 뭐야? 긴장한, 탈락이지. 어노이드 뭐야? 어노이라고 하는 게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고, PP는 그런 걸 당하는 거니까 성가심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자, frightened도 마찬가지야. frighten을 느끼는 겁니다. ED는. frighten이 뭔지 아시는 분? fright는 깜짝 놀래서 겁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frightened는 겁먹은 거죠. 문맥상 겁먹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일단 1, 3, 5는 앞에 거를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 다행히 두 가지가 희망적이죠. 희망적이거나 amused. 자, 계속 ed가 보이죠. 여기 ed. ed란 말은 뭐냐? 앞쪽에 있는 감정 동사를 느낀다는 거야. amuse가 뭔지 아십니까? amuse? amuse가 즐겁게 하다고요. 여러분, 놀이동산 영어로 amusement park란 말이야. 즐겁게 하는 공원이니까. 자, amused란 말은 즐거움을 느끼는 거니까 두 가지가 희망적이야. 따라서 1번, 2번과 4번 답이겠죠? 앞에가 두려운 상태냐, 아니면 sympathetic. 자, 너네가 어휘를 모르면 일단 답을 못 풀죠. sympathetic이 뭐야? 이게 우리말로 하면 공감하는 거야, 공감. 뭔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앞을 좀 보자. 첫 번째 보니까 something inside가 주어요. 이것도 이미 얘기했지만 something처럼 something, someone, somebody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앞을 꾸민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면에 뭔가가 말을 한 거야. 나한테 that 이하를 말한 거지. by now란 말은 지금쯤이란 뜻이니까 지금쯤 누군가가, 자,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란 말은 더 과거에 내가 탈출했다는 걸 발견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정답 나왔죠. 난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지금 escape, 탈출한 거란 말이야. 탈출했으니까, 자, 이건 봐봐. 가짜 주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차갑게, 그치? 소름 끼치게 맞는 거야. 나를, 그것도 엄청나게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죠. 대니아를. 이때 말한 데이라고 하는 건 아마 내가 탈출했다는 말은 뭐 교도소나 수용소겠죠. 거기 있는 어떤 뭐 군인들이 나를 잡아. 그리고 나를 take back, 이끌어 간다는 얘기야. 어디로? 그 끔찍한 장소. 아마도 수용소가 되겠지. 이쯤 되면 뭐야? 아, 나는 지금 수용소를 탈출해서 내가 보고 싶은 에블린을 찾아 가는 거겠지. 근데 마지막에 가벼워졌다는 말은 탈출에 성공한 거고, 이건 아직까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니까 뭐야? 여기 있는 두렵다가 되는 거죠. 두려운 거. 2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후반부와 전반부를 보면 정답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중간 걸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실제 시험엔 그렇다는 얘기지.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자, so란 말은 무서운 거, 지금. 무서워서 내가 결정했다. 앞서 말했지만 희망한다, 결정한다는 건 다 미래지향적이야. 뭐뭐 할 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항상 to 부정사가 오지. 밤에만 걷겠다는 건 뭐야? 낮에 걸으면 잡힐지 모르니까 오직 밤에만 걷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도시로부터 꽤나 멀리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짐작해야지. 이 교도소 또는 수용소는 도시에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3일 밤을 걸었어. 그리고 내가 뭐 한 거야? 자, felt sure란 말은 that 이하를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다시 한번 과거 완료로 멈춘 거지. 자, 좀 어려운 단어인가? chase가 뭐야? chase란 말은 유추해봐. 나를 chase 하는 걸 멈췄대. 쫓다죠, 쫓다. 추적하는 걸 멈춘 거야. 그리고 나는 드디어 발견했어. 데절티드란 말은 버려진 오두막을 발견한 거지. 그리고 걸어 들어갔단 말이야. 그 오두막집 안으로. 자, 타이얼드가 갑자기 나왔는데 컴마가 나왔다는 건 이거 무슨 구문일까요?
이거 분사 구문이야. 다만 분사 구문에 pp가 올 때는 앞에 빙이 생략됐다는 걸 꼭 알아두면 좋겠어. 내가 누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곤함을 느꼈던 나는 lay down, 누웠다는 얘기지. 바닥에 누웠어. 그리고 잠이 든 거지. 내가 깨어났어. 뭐 때문에? 소리 때문에. 멀리 떨어진 교회의 시계 소리겠지? 부드럽게 울리는데 7번을 쳤으니까 아마도 뭐 아침 7시쯤 됐겠지?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여기 and가 나오면 이게 동사 2번, 동사 1번은 여기 있겠지. 이런 식이야. 동사가 멀리 있으니까 문법 문제 내기 좋죠. 이런 걸 살짝 바꿔서 ing로 바꾼다거나 하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동사가 연결된 거라는 걸. did 이하를 눈치챈 거야. 드디어 태양이 부드럽게 떠오르고 있다. 희망에 찬 거죠. 나는 탈출 성공했다. 정답이 2번 되는 거지. 마찬가지 쉬운 문제고요. 이거는 한 줄 요약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와. 됐지? 넘어갑니다. 지금은 초반부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차분차분하지만 나중에 이제는 빨라지면 이런 건 쭉쭉 넘어갈 거야. 필자가 주장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이제 글의 주제, 뭐 제목 또는 뭐 요지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은 쌤이 얘기하지만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중요하다고 했지. 자, 왜냐? 글의 전반부는 작가의 화두라고 해서 화두. 작가가 이 글을 왜 썼는가를 잠깐 얘기해 주는 거야. 후반부는 결론에 해당되겠지. 그러니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정답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아. 만약에 안 보이면 올라가 보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일단은 여기에 주장, 단언, 적소가 있어. 한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적소가 뭐야? 적소란 말은 적합한 장소를 뜻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야,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란 말이야. 적재적소란 말이 뭐야? 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다른 사람은 여기 맞지 않지만 너는 여기에 딱 맞아. 이런 얘기야. 자, 한번 찾아보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는 뭘 말하는가 봐봐. 자, 아까 한번 잠깐 나왔지만 I am sure. sure란 말은 확신한다는 얘기니까 접속사 대시 지금 빠졌다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나는 얘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다는 거야. something like란 말은 좋아한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 즉 뒤에 나오는 무언가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해. 문장을 보자.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건 말이야. 만약 네가 그저 persist 하기만 한다면. long과 hard가 인합에 묶이는 거야.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열심히 말이야.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persist. 자, 뜻이 뭐야? persist란 말은 인내하고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거야. 즉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듣는다는 얘기죠.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뭘 느껴야 돼? 쌤이 늘 말하죠. 수능 영어의 특징은 뭐랬어? 앞에 먼저 통념을 제시한다. 야, 통념이 뭐랬어? 통념. 통념도 전통적인 개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념? 고정관념 같은 걸 제시한다고. 야, 너네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이런 말 한두 번쯤 들어봤잖아.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러면 글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수능의 특징은 뭐야? 통념을 제시한 다음에 통념에 대한 뭐를 할까? 반박을 하는 거지. 너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다 라고 까는 게 일반적이니까 너희는 수능 독해 읽을 때 제발 순진하게 읽지 마세요. 작가는 이런 식의 의도가 있구나, 이런 글이 펼쳐지겠구나를 미리 예측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글은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슬프지만 네가 계속 오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게 나올 거야 아마. 그런 짐작해야 되는 거야. 잘 봐봐 한번. 일단은 여기만 보고 아래쪽 보자. 아래쪽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여기 역접은 중요한데 벗이 나오네. 벗. 역접이 나오고 있고 쭉 가자. 여기 레더. 이거 꽤나 중요하다고 했지. 자, 레더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었어? 기억나? instead. 요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순서 찾기라든가 아니면 문장 삽입에서 요 두 개는 결정적 힌트야.
이 두 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앞에 부정어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 부정어. not이나 never 같은 게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야. 나는 짬뽕을 좋아하지 않아. 대신에 짜장을 좋아하지. 난 짬뽕을 좋아하지 않아. 오히려 짜장을 좋아하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 여기 뭐가 나왔어? 부정어가 있겠지? 앞쪽에 뭐가 있어? not이 있죠, 여기. 그치? not. 그러니까 내용상 부정 뒤에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 attempt란 말은 시도하다니까 되려고 시도해야 돼. 최고가 되려고. 어떤 최고야?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죠. 중요한 건 within이란 단어야. within. 자, 요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 within 이내야, 이내. 뭐를 벗어나지 않는 거야.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바로 limitation. 뜻이 뭐야? limitation은 우리말로 한계죠, 한계. 자, 여기가 작가가 주장하는 거야. 생각해봐. 사람들은 누구나 뭐가 있어? 자신만의 한계가 있다고요. 만약에 키가 150cm인 남자가 있다고 치자. 근데 꿈이 농구 선수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건 한계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내가 오래 한다고, 계속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뭘 찾으라고? 내 한계를 찾고 한계 내에서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의 여기 나와 있지만 적소를. 적소란 말은 뭐냐? 내가 160cm, 150cm의 키란 말이야. 남자고 운동을 좋아해. 그럼 뭘 찾아야 돼? 키랑 관계없는 거 해야죠. 뭐 유도라든가 딴 걸 해야겠지. 따라서 by the time이란 말은 when과 마찬가지니까 뭐뭐 할 때 우리가 어떤 고용의 나이, 즉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됐을 때 있단다. 자, 중요하죠. 이거는 유한한 거야, 무한한 거야. 이건 우리말로 유한한, 한계가 있는 범위가 있단 말이야. 즉 직업의 범위가 유한하지 않다고, 무한하지 않다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직업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앞에랑 마찬가지겠죠? 넌 들어봤겠지? 열심히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네가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얘기야.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핵심 키워드 뭐가 나와야 돼요? 한계. 한계가 있어야 돼. 여기 있죠. 네 한계 내에서 그나마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게 현명하다는 게 이 작가의 주장인 거야. 다시 말하지만 작가의 주장이야. 평상시 너네 생각과 다를 수 있어. 그렇다고 너네 생각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이 글에 작가의 생각을 골라야죠. 됐냐? 정답을 찾았으면 넘어가면 돼. 시험 볼 때는.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도 너는 심지어 만들어 왔을지 몰라. 유사한 주장을. 밑에 나온 단어야. 자, 모티베이트가 뭐죠, 얘들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한테 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동기를 주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현재 완료로 만들어 왔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물론 단어는 단어인데 이런 것과 다른 단어는 사운드, 감각 동사 기억나지? 뒤에 무조건 형용사 온다 그랬지. 즉 좋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분명히 그런 말들은 절대 뭐일 수 없다? 진실일 수가 없다고 못을 박죠. 이 작가는 이런 말 믿지 않아. 너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또 하나, few는 자체의 부정 기억날 거야. 우리들 중에 거의 없다는 거야. 이럴 때는 동사를 부정하면 돼. 될 수 있는 우리는 거의 없다는 거야. 즉 프로 운동선수가 되거나 프로 연예인이 되거나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우리가 비록 뭐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될 거란 얘기죠. 한 반에 있는 심지어 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 중에 프로 운동선수 아니면 연예인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니?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자, 환경적인, 신체적인 또는 생리적인 요소들이 결국 제한하고 있다고. 우리의 잠재력을. 그리고 좁히고 있다고. 뭐를? 범위를. 것들의 범위야. 우리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범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는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substitute. 이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면 유추해봐. 열심히 노력한다는 건 결코 재능을 뭐 할 수 없다.
노력만으론 재능을 뭐 할 수 없다? 정답은 대체하다.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노력보다는 이 사람은 재능을 추구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이런 질문 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교육 전통적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재능만 있는 게 아니야. 장비. 즉 우리 집은 부자야.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장비를 써. 메서드란 말은 방법이죠. 방법. 그렇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절망으로 갈 필요는 없어. 절망에 빠지지 마. 오히려 이런 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면 된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이 되는 거지. 따라왔냐? 됐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글을 인정하냐? 너네 생각이야. 한계 내에서 최선 다하는 게 맞을까? 나는 조금 달라 생각이. 이건 내가 봤던 세계의 명작 드래곤볼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은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그게 자신의 한계가 된다는 거야. 나는 한계가 없다고 믿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계가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알잖아. 뭐 이거 벼룩 뛰는 알죠? 싫어. 낮추면은 거기밖에 안 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제발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곧 자신의 한계가 됩니다. 나는 특히 너희 나이 때는 한계를 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려 아예. 자, 21번 갑니다.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 자, 보자. 이번에는 요지를 찾는 거예요. 요지. 마찬가지 전반부를 보고 작가가 무슨 얘기하는가를 찾고 후반부를 통해서 세기를 박아보자. 정답 보이나? 해보잔 말이야. 첫 번째, think of,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아마도 뷔페 테이블입니다. 파티에 있거나 아니면 호텔에 있는 거겠죠. 네가 방문했던 호텔이야. 중요한 건, 자, 우리가 흔히 뷔페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이 있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겠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너는 보게 된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음식들까지야.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우린 뭘 알 수 있어? 자, 지금은 현실이 아니야. 생각해보라는 얘기니까 네 앞에 정말 다양한 많은 음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넘어가자. 과감하게. 결론 볼까 한번? 우리는 먹어요. 자, 이건 비교급 강조 기억날 거야.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언제? 여러분들 어가 있고요. 오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낀 명사가 많다는 개념일 때는 그냥 lat으로 바꾸면 돼. lat. 그래서 lat 오브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아주 많아. 뭐뭐뭐 오브인데 많다는 거야. 많은 좋은 맛이 나는 음식들이 이용 가능할 때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쭉 묶어야 돼. 비교급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지금? more than이죠. 이때보다 이때 많이 먹는다는 거야. 똑같이 when 나오겠죠? 자, 오직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음식만 이용 가능할 때보다. 즉 편의점 앞에서 뭐 컵라면이랑 뭐 삶은 계란 하나 있을 때 요때랑 뷔페 갈 때랑 언제 많이 먹겠어? 뷔페죠. 먹을 게 많으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가 쉽지 않습니까? 앞에 봐봐. 야, 뷔페가 있어. 먹을 게 많아.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많을 때 더 많이 먹는다? 먹을 게 없을 때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찾아봐. 설마 이게 답일까 싶은데 이게 답이었어요. 정답 뭐겠어? 먹을 수 있는 게 많을 때 우리는 많이 먹는다죠.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이것들은 1등급들은 진짜 한 30초 만에 풀 거야 아마. 됐냐? 나머진 정답이 아니겠지.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공부천에 마저 보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너는 먹지 않아요. 이런 음식들을 솔직히 말해보자. 집에서 못 먹죠. 뷔페처럼. 너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먹고 싶겠지. 왜? 집에서 못 먹는 거니까 이번에 기회다. 다 먹어치우자 이거죠.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먹어치우려고 하는 건 아마 의미할 거야. 사실 더 많이 먹는 걸 의미하겠지. 뭐보다? 너의 평상시의 음식 사이즈보다. 따라서 자, availability라는 말은 이제 활용 가능성이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한 가지 요소가 되는 거야. 바로 체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 먹을 게 많으면
체중 증가라는 얘기죠. 자, 과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아왔다는 거야. 어떤 연구 속에서. 즉, 쥐와 함께한 연구야. 쥐. 자, 쥐라고 하는 게 주어고요. 대충 꾸며주는 겁니다. 보통은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쥐가 있어.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자, 이때 묶어야 돼. 이게 주어죠. 쌤이 만약 이거를 시험 낸다면 여기다가 살짝 S를 칠 것 같아. 문법 문제로. 앞에 food가 단수니까 S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음식이 먹지 않지. 이때 동사의 주어는 let가 되기 때문에 절대 S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쥐들은 먹는다. 엄청난 양을 먹고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유추해봐. 뜻이 뭐게 되겠니? 이거. 엄청난 양을 먹으니까 우리말로 비만이야, 비만. 비만이 되는 거야. 언제? 그 쥐가 프리젠트란 말은 제시하는 거니까 수동태 제시 받을 때 아주 많은 고칼로리 음식을 이를테면 초콜릿 바라든가 크래커라든가 포테이토 칩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먹을 게 많이 주어지면 평상시보다 많이 먹어서 살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줄 요약을 했었습니다.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겠지? 자, 마찬가지 방식 해볼게요, 한번. 전반부를 먼저 보고 후반부를 봐서 결론을 도출해보자. 첫 번째는 practice입니다. 자, 너네가 알고 있는 practice의 뜻이 뭐야? 보통은 연습 이렇게 알고 있잖아.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연습이라고 잘 안 쓰입니다. 뜻이 뭔지 혹시 알겠니 이거? 자, 의료 뭐? 의료행. 무슨 행? 의료 관행 이런 거 들어봤죠? 즉 평상시에 의료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냐 이거야. 이게 주어야. 이것이 의미해 오고 있다는 거죠. 뭐를? 자, 평균 수명인데 to which란 말은 그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건 그 수명까지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아마도 예상합니다. 뭐 할 거라고? 살 거라고. 까지가 묶이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문법 낸다면 요 is가 포인트죠. 요게 동사면 주어는 뭐야? 주어는 여기죠. 평균 수명이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빨간색이 아니네. 파란색이네. 아, 독해할 때 내가 지금처럼 5가지 색깔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돼, 너희들. 이 색깔은 그냥 예쁘라고 알록달록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 잡은 사람 있겠지만 파란색은 주어고요. 초록색은 동사입니다. 빨간색은 목적어고요. 보라색은 보호가 되는 거지. 나머진 수식어는 회색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색깔만 가지고도 아, 이게 주어구나. 이건 동사 파트네. 이거 목적어 파트야. 이거 보호 파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보호 파트는 사실 보호가 많이 안 나와서 이걸 수식어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게 주어란 말은 이 사이 뭐가 빠진 거야? 접속사 대시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의미해 오고 있다. that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말이죠. 즉 평균 수명이 뭐야? 더 높아졌다는 거야. 뭐보다? 그렇죠? 그 평균 수명이 지금까지 즉 기록된 역사 속에 있었던 것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있다는 거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야. 그 어떤 때보다. 뭘 위한 기회야? 한 개인이 살아남아요. 심각한 질병을. 자, 이를테면 이런 건 다 질병이니까 읽을 필요 없는 거야. 자, 좀 많이 읽었지만 뭘 뜻하는 거냐? 의료 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뭐를? 평균 수명을 높였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의료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잘 안 죽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자, 일단 후반부 가보자. 후반부. 자, 일단 대의는 뭐야? 대의는 뭔지 모르겠어? 아, 일단 뭐죠? 이거부터 보자. 전반부는 의료 관행에 대한 어떤 얘기야? 의료 관행에 대한 플러스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영어 독해에는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꼭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중간에 아마 역접이 들어가겠지? 자, 글 읽을 때 이게 작가의 논조인 거예요, 논조. 아, 좋게 말하냐? 나쁘게 말하냐? 이를테면 앞에 말했던 건 뭐였어요, 이거? 아까 이거죠? 이거는 논조가 뭐야? 열심히 일한다고 안 된다는 거였죠, 논조가? 이건 논조가 뭐였어요? 먹을 게 많으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건 논조가 뭔가 봐. 아래쪽 보니까 데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한 tied-up이란 말은 돈과 자원을 묶어둔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설비에다가. 그리고 trained란 말은 훈련시키다 뒤에 pp는 훈련을 받은 거니까 훈련된 사람들을 말해. 그러니까 전문가게 전문가.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돈을 들게 하면서, 그리고 여기 ing 두 번 나오지. 병렬 구조야. 더 많은 돈을 들게 하고, 두 번째는 영향 끼치는 거죠. 돈이 다른 데 쓰이는 것에 영향 끼치면서.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해봐. 얘들아, 더 많은 돈이 쓰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 많은 돈을 쓴다는 건 마이너스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되는 거야. 주어는 뭐야? 이 뜻이 뭡니까? 임프루먼트. 향상. 즉, 의료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은 쉬프트. 뜻이 뭐야? 쉬프트는 동의어가 change. 바꿔놨다는 얘기야. 즉, 균형을 바꿨지. 인구의 균형이 바뀌었어. 첫 번째는 누가 늘어났습니까? 신생아가 늘어났죠. 여러분 어릴 때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100일 잔치 들어봤어? 100일 잔치? 돌잔치. 그럼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100일 만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애를 많이 낳는 거야.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 죽으니까 애들이. 근데 100일을 버티면 1차 고비를 넘긴 거야. 두 번째 고비가 뭐야? 1년. 1년 동안 온갖 균과 싸우면서 버티면 드디어 면역력 완성. 그래서 1살 되면 얘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해서 잔치를 하는 거야. 그만큼 어릴 때 많이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의료기술이 향상되니까 뭐야? 어릴 때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인구가 증가하겠지. 두 번째, 의료기술이 향상되니까 뭐야? 나이 든 사람들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인구 균형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들은 뭐야? 아, 이제 알겠네. 이때 말한 대의는 뭘 받는 거겠니? 앞에 나온 복수야. 뭘 받는 거야? 그치, 향상들. 의료 기술 향상들은 결국 돈을 어디에다 묶어두냐? 당연히 돈과 자원을 의료 설비에 묶어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훈련된 사람들은 의사나 간호사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니 의료에 너무나 많은 돈 드니까 다른 분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의료 발달은 장점도 있지만 뭐야? 단점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의료 관행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의료가 발달할 때. 정답 뭐야? 1번 되는 거죠. 1번. 이 글의 주제잖아, 주제. 그럼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역접이 있겠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바뀔 때는 역접이 나온단 말이야. 바로 여기 보이잖아. however. 그러나죠. 그러니 이 글은 앞에까진 의료 발전이 좋다. 하지만 길어진 수명이라고 하는 건 의미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또 분사구문이겠지. 악화시키면서 음식도 부족해져. 거주도 부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집이 부족하죠. 자, 게다가란 말은 뭐야?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란 얘기야. 게다가니까.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자, 이거 우리말로 분배하다인데 잘 분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문제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이런 도시에 살면은 아플 때 바로 가면 돼. 병원이 근처에 많으니까. 근데 뭐 저기 뭐 어촌이라든가 뭐 시골, 산골 이런 데는 병원이 없다고요. 못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많은 지역에서는 의료가 분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의료기술이 발달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니까 1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왜 오답인가 찾아야 됩니다. 잘 봐. 어쩌면 2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의 후반을 봤다면 2번인 줄 알 거야. 자, 인이 있으면 부정접수사니까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의료에 대한 불평등이 있다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본문에 마이너스만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부가 빠진 거죠. 정답 될 수가 없어. 아, 이거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대. 싸우기 위해서. 심각한 질병과 싸우기 위한 노력? 그런 건 언급이 없었죠. 자, 끊임없는 경쟁이 있대. 즉, 길게 하기 위해서. 인간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없었죠. 이거 우리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프로스 앤 콘스가 많이 나와. 이게 찬반론, 찬성과 반대 논의하는 거야. 리가딩은 about과 똑같은 단어니까 자, 의료의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찬반론이 있다. 언급은 없었죠? 정리해보자. 첫 번째, 의학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향상됐다는 건 다시 말해 장점도 있지만 주택 공급 어려움 같은 단점도 있다. 우린 단점과 장점을 다 봤다는 얘기야. 자, 너네가 정리한 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의료기술 발달은 여기는 이제 그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자, 의료기술 발달은 수명 연장의 이점과 함께 자원 부족 문제가 있다. 긍정과 부정이죠. 참고로 이거는 지금 요 수업 듣는 반이 더 있죠. 너희도 알다시피. 그래서 그 두 반이 합쳐진 겁니다. 의료 발전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이기 때문에 다 잘 썼습니다. 됐냐? 그러니까 이거 아직 안 쓴 분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써오면 됩니다. 한 줄로 자신만의 요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봐, 여기 제목. 자, 가장 적절함을 찾는 거야. 1930년대가 됐어. 과거죠. 그때 여기 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프로이드. 컴마는 동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야. 이분이 시작했대. 수동태로 널리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레스 웨린은 부정 접수사니까, 형사니까, 이거 좀 특이하죠? 주어가 아닙니다. 한번 물어볼게. 이거 어떤 구조인지 알겠냐? 영어에서 말이야,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무슨 태야? 수동태에서 이렇게 pp가 앞으로 나갔다는 건 100%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쌤이 늘 말하잖아.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가는데 이 주어가 너무 길어. 이를테면 이렇게 주어가 있어. 그 동사가 있고 여기 만약에 보어가 있다고 쳐? 봐. 이를테면 내가 친구와 함께 유학 가서 열심히 사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말이야. 그러면 영어는 긴 걸 앞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뒤로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뒤에 있는 보어가 먼저 나오는 거야. 즉 중요하다. 뭐가?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먼저 나올 때는 이 주어가 기니까 뒤로 빠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더 팩트는 항상 보통 대시 나와요. 동격의 대시라고 해서 이 사실이 뭔가 꾸며주는데 자그마치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너무나 길죠. 그러니까 뒤로 뺀 거야. 이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가 레스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왔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작가는 너희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실이 있었단다는 얘기야. 즉 보자 한번.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밝혀낸 거지. 거의 우연히. 자, by accident란 말은 사고에 의해서 우연히 뭘 발견한 거야? 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의 애완견인 조피가 누구한테? 바로 그의 환자들한테. 자, 뭐 제목은 나왔지 그러면. 제목은 뭐겠어? 여기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가 알아낸 사실은 뭐야? 그 의사의 애완견 이름이 조피인데 그 애완견이 정신상담받는 환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너희는 모르지? 이런 얘기야. 뭐 이게 딱히 바뀔 거 없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을 보자 한번. 마지막을 보면 여기 봐봐 한번. 그 개의 프리젠스란 말은 존재가 였다는 말이야. 특히나 카밍이니까 카밍이란 말은 차분하게 하다. 카밍 인플루언스란 말은 진정 효과를 말하겠지. 자, 누구한테? 바로 아이들이나 10대 환자한테. 그러니 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정신과에 왔던 아이들은 어떤 느낌 받아? 침착한, 차분한 느낌 받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겠어? 개가 정신상담에 도움 된다는 거 아니야? 찾아보자 한번. 자, 일단은 뭐가 나와야 돼? 개가 나와야 돼. 개가 안 나오면 동물이겠지. 동물. 나머지는 일단 뭐가 없어? 여기 동물이 있네. 동물은 다 집어넣네. 이 동물이 없는 건 5번 없습니다. 이런 거 고르면 안 됩니다. 5번 탈락이야. 첫 번째 동물인데 애제는 뭐뭐로서야.
질문해볼게. 어시스턴트가 뭐야? 농구나 배구나 축구 할 때 왜 어시스트 한다고 하죠? 어시스트. 우리말로 도와준다는 거야. 동의어는 헬프. 어시스턴트 할 때 언트는 이제 사람이니까 보조자, 조력자. 자, 심리 치료에 있어서 조력자로서의 동물, 조피, 강아지지. 문제 없죠. 깔 게 없지? 자, 이번은 뭐냐? 페이션스란 말이 있어. 인내심이야. 이거는 뭐냐? 정말 관계없는 거야. 애완견을 길들일 때 필수 요소가 뭐야? 인내심이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두, 진짜로 가지고 있을까? 동물이 감정이 있을까? 있죠. 하지만 본문과 관계없는 거죠. 자, 실험실에서의 동물들이 있어. 이건 과연 에티컬하냐? 우리말로 무슨 적이야, 이거? 응? 윤리적이냐? 아무런 죄가 없는 생쥐를 잡아다가 약을 투여하고 실험한다고 죽이는 게 윤리적이냐 이거죠. 이런 관계 없는 거지. 답 1번인 거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왔어? 오케이? 봐봐 한번. 여기서는 앞에 자, 심리학자가 개가 얼마나 도움됐는가를 알아낸 거죠. 자, 그는 오직 됐다는 거야.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그때가 언제냐? 조피가 주어진 거야. 그 심리학자한테 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를 안 좋아했다가 인생 늙음하게 개를 선물 받은 거죠. 그 개가 앉아 있었다고. 언제? 그 의사의 테라피 세션이니까 진료 기간 동안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알아낸 거죠. 데디아를. 그의 환자가 느꼈다는 거야. 훨씬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문제를 만약 뭐하다면 그 개가 거기 있으면 신기하죠. 그 환자들 중에 일부는 심지어 더 좋아했대. 프리퍼란 말은 선호하는 거지. 심리 상담가인 자기가 아니라 그 개한테 묻는 거야. 개한테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외로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rather than 중요하다. rather than은 우리말로 뭐뭐가 아니라. 원래 뜻은 뭐뭐라기보다는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독해를 확실하게 할 거면 그냥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낫과 똑같다 보면 되는 거야. 의사가 아니라 개한테 상담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로이드가 노트, 우리말로 주목한 거죠. 이하를 주목한 거야. 만약 그 개가 앉아있어. 환자 근처에. 환자는 그러면 알아내죠. 가짜 목적어죠. 편안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조피가 그 방의 저 다른 쪽 구석에 앉아있으면 환자는 더 긴장하고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놀랐어. 깨닫고 나서. 심지어는 뭘 깨달았냐? 개 조피가 심지어 이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옆에 있는 게 얘들한테 좋구나. 그래서 얘가 안 불러도 와서 앉아있는다는 겁니다. 똑똑한 개인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반려견이 옆에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일단은 중요한 건 정신과 반려견, 안정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보자 한번. 너네가 쓴 것도 볼까? 자, 조피는 개죠, 개. 안정 효과. 괜찮죠? 애완동물. 편안함. 애완이란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다. 애완은 좀 약간 장난감 느낌이라서 반려라는 말을 바꿨죠. 반려동물 긴장 완화. 좋다. 보조자. 옆에 있으면 좋다. 좋다. 반려묘는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편안함 느낀다. 반려동물 편안하다. 다 잘 적었죠? 됐습니까? 자, 잘했고요. 자, 이제 요 다음 페이지는 실제 듣기 평가할 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도표 일치, 불일치 문제부터 요 네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역순으로 푸셔야 돼요. 역순. 5, 4, 3, 1. 정답이 5번과 4번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건 4번 정답이었고요. 정답만 보고 넘어가자. 4번에 보면 이거 두 개를 결합한 게 얘보다 뭐라고 그랬어? 작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아래쪽에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비평가한테 좋은 평가 받았다고 했지만 비평가한테 엄청나게 비난받았다는 얘기야. 좋은 평가 못 받은 거죠. 여기에는 출품작은 1인당 2편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상 1인당 1편으로 이 퍼라고 하는 게 당이야, 당. 펄슨당 한 편으로 제한된다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답이 4번. 여기도 뭐야? 4번. 몇 번이었어? 4번이죠.
그나마 3번이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거 옳은 거죠. 비용이 $80면서 사전 등록해라. 마지막 문제만 일치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는 걸 찾으면 이거죠. 사전 등록 필요하고 required $80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 있는 거 문법부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요거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쉬는 시간 가졌고요. 민석이도 잠깐 쉬었길 바랍니다. 안 쉬었으면 지금 잠시 멈추고 쉬었다 오십시오. 자, 이제 어법 문제를 풀 거고요. 실전에서는 어법 문제는 어법이 포함된 문장만 보면 되는 거야. 다 볼 필요 없어. 요 문장만 보면 되는 거지.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문장과 함께 전체 독해도 하면서 풀 거야. 어휘를 보니까 여기에 무기력한이라는 단어랑 몽롱한이라는 단어가 있어. 염두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장 봐. 만약부터 어딘가 콤마가 있겠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there is란 말은 뭐뭐가 있다는 거니까 한 가지가 있다면, 즉 코알라가 be good at 기억나지? be good at이란 말은 뭐야? 뭐뭐를 잘한다는 거니까 코알라가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잠을 자는 거란 얘기야. 코알라는 잠을 잘 잔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잘 자요. 자, for부터 해서 a long time이니까 오랫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suspect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suspect라고 하는 건 의심하다라는 뜻이야. 의심하다. 의심하다가 doubt이지, doubt. doubt는 아니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suspect는 이게 맞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suspect라는 말에 용의자가 있어요. 용의자. 쟤가 범인일 거야. 맞다고 의심하는 게 suspect야. 코알라가 이제 그 유명한 무슨 구문이야 이거? so that 아닌가? so that? 그치? 너무나 여기 밑에 나와 있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뜻이 뭐야? 무기력하다는 얘기지. 무기력하다. so that이 아니네요. because 왜 그렇게 무기력하냐면 자, 컴파운드란 말은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잎사귀가 코알라의 주요 식품이죠. 이것이 유지한다는 거야. 그 작고 귀여운 동물을 뭐 속에 아주 몽롱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네가 먹는, 코알라가 먹는 이 잎사귀에 있는 어떤 구성 성분이 약간 향정신성 마약 같은 몽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지. 자, 1번은 문제가 없죠. 왜냐면 because는 접속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잘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 항상 역접 중요하지. 이것도 똑같은 구조야. 이게 뭐야? 통념이지. 유칼립투스 잎사귀에 뭔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최근의 연구가 현재 완료로 that 이하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잎사귀는 사실상 뭐다? 이거네 이거. 이게 소댓이네. 너무나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죠. 너무나 영양분이 낮아요. 그래서 코알라는 거의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잎사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영양가가 없어. 그냥 배만 부른 것뿐이야. 따라서 코알라들은 텐드투는 경향이 있다니까 움직이는데 기억나지? 리틀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체 부정이야. 즉 가능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할 때 만약에 움직이는 건데 이때 두는 우리가 무슨 두라고 하니? 사실상 두를 이걸 빼도 관계없거든 이 문장. 그들이 움직일 때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를 쓰는 건 강조의 두죠. 강조의 두. 정말로 움직일 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소대 구문이고. 그때 그 코알라들은 종종 보여. as though, as if 기억날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니까 그 코알라가 마치 슬로우 모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코알라들은 쉰다는 거야. 자그마치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을 쉬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시간을 보내요. 대부분의 그들의 시간을 unconscious, 의식이 없게 보낸다. 즉 잠잔다는 겁니다. 잠잔다. 그러니까 잠밖에 안 잔다는 얘기야. 얘네가. In fact, 사실상 코알라는 보내는데 little time, 거의 보내지 않는다. 자체 부정이라니까.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없어. 왜? 그들의 두뇌는
실제로 appear, 이거 중요하다. appear란 말은 자동사로서 감각동사야. 보이는 거지. 자, 이거 기억나면 좋겠지만 to 부정사 뒤에 현재 완료가 오면 더 과거를 강조하는 거야. shrink란 말이 줄어들다니까 줄어들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에 걸쳐서? 지난 몇백 년에 걸쳐서 뇌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코알라는 입니다.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진 동물이네. 야, 이거 이제 5번 답은 이거밖에 없겠네. 이거 4번도 문제 없으니까. 자, 5번이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너네가 문장을 볼 때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동사야, 동사. 여기 봐봐. 동사 하나 나왔지. 여기 동사가 또 나왔지. 동사가 2번 나왔다는 건 무조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접속사. 근데 지금 이 글은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다고. 즉 소유격과 접속사 합쳐진 게 뭐야? 소유격 무슨 사? 소유격 뭐뭐뭐뭐사. 주격 뭐뭐가 아니고 목적격 말고 소유격 뭐뭐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지. 소유격 관계대명사. 영어로 뭘 써야 되는 거야? 영어로 whose. 즉 그 동물의 두뇌는 오직 채운다는 거야. skull, 두개골의 절반밖에 안 채우고 있다는 얘기야. 자, 인간의 두개골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이게 인간의 얼굴이라 쳐. 이게 인간 얼굴이야. 잘생겼지? 여기에 두개골이 있는데 어떻게 있겠어? 이렇게 좌뇌가 있고 여기 우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코알라는 좌뇌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생각이란 걸 못한다는 얘기고요. 원인은 뭐야? 이 잎사귀에 영양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하고 뇌도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코알라가 늘 무기력한 이유는 주로 먹는 잎이 영양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칸이 좁아서 이거밖에 못 썼지만 원래는 뭐도 써야 돼. 그래서 뇌도 줄어들었다. 까지 쓰면 좋겠지? 너네가 쓴 거 볼까 한번? 여기죠? 자, 보면 코알라는 영양분이 거의 없어.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뇌가 절반이다. 잘 적었네, 그죠? 낮은 영양이 있다. 움직임이 줄이고 뇌가 줄었다. 잘 적었죠? 생각을 안 한다. 머리 절반이다. 이거는 뭐가 아쉽죠? 이거는 결과고요, 결과. 결과의 원인이 뭐야? 영양이 부족하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빠졌으면 아쉬운 거야, 이 글은. 영양분이 없다. 코알라 에너지 없다. 작다.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두 학생은 좀 아쉬운 게 이 본문 핵심은 코알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잎이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다가 빠져서 이 두 학생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와.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29번은 문맥상 낱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어쩔 수 없어. 3점짜리고요. 꼼꼼하게 읽으면서 잘못된 게 있는데 찾아야 돼. 자, 글에 주제가 있고요. 이 주제를 벗어나는 게 있는 거야. 자, 1번부터 잘 보자. 어휘는 유체색이 있고요. 격자문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먼저 해보자. 지우고.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페인터. 자, 페인트 칠하는 공이 아니야. 화가야, 화가. 화가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건 삽입절이죠. 전치사니까. 원칙적으로. 원칙 속에서.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요게 이제 한계가 있는 이고요. 인 있으면 한계가 없는. 즉 무한한. 무한한 뭐가 있다는 거야? range란 말은 뭐야? range. 범위죠, 범위. 즉 색깔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무한하다는 얘기야. 뭐에 있어서? 이것도 좀 알면 좋겠습니다. at 소유격 disposal이라고 하는 건 dispose가 처리하다, 처분하다거든. 즉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정도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에서, 그치?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얘기야. 마음대로.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뭐하다? 무한한 거죠. 솔직히 말해보자. 너네가 화가면 쓸 수 있는 색깔이 뭐야? 무한하잖아. 그렇죠? 물감 짜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이거 맞춰. 이거 뭐야? 여러 번 했잖아. 뭐야? 빨리 맞춰.
통념이에요, 통념. 화가들은 색깔을 무한하게 쓸 것 같지? 맞아. 이걸까? 아니라고. 수능 독해는 늘 그렇다니까? 앞에 이렇게 쓸 것 같지? 아니야. 역접 나올 거란 말이야. 봐봐 한번. 여기 역접이 있네. and yet. 역접이에요. and yet이란 말은 but과 동의어입니다. but과. and yet, but. 자, 특히나 현대 시대에 뭘 가진 거야? 자, 크로마틱한 폭발이 있었다는 얘기야. 즉, 합성 화학 물질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착향용, 어떤 색상을 만드는 게 막 늘어났다는 얘기야. 1번 문제가 없어. 그러나 화가들은 쓰지 않아요. 모든 색깔을 한 번에 안 씁니다라고 해서 반전이 나오죠. 반전이. 자, 실제로 많은 화가들은 써왔어. 현재 완료니까 과거 지금까지. 자, 눈에 띌 만큼 요 중요한 단어죠. restrictive 뜻이 뭐야? 요게 제한적인 선택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나온 거야. 주제는 뭐야? 화가들은 색깔이 아무리 많아도 다 쓰지 않는다. 제한적인 색깔만 쓴다는 거야. 이번은 문제 없겠지? 자, 이건 이름이야. 이 화가는 제한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주로 어디에다가? 딱 3가지의 주된 색깔. 빨강, 노랑, 파랑색만 쓴 거죠. 채워 넣기 위해서. 자신의 블랙 규칙의 격자. 여기에다가. 자,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자, 예시가 2번째 나오겠지? 자, 이것도 화가 이름이야. 이 사람은 이랬대. 뭐를 가지고? 자, 솔직히 말할게. 1등급들은 더 안 읽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앞에 이 화가 뭐라고? 색깔 많이 안 썼어. 그럼 얘는 뭐 할까? 색깔 많이 안 쓰는 거지.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또 봐, 여기. for란 말은 누구한테 있어서니까 이 화가한테 있어서. 또 마찬가지겠죠? 색깔 많이 안 쓰는 거죠. 봐봐, 한번 여기. 유사한 자기 암시, 자기가 부과한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제한. 여기 또 나오죠. 앞에 나왔던 건 형용사, 이건 명사가 되는 거죠. 색깔을 제한한다는 얘기야. 이 화가한테서는 심지어 한 가지 색깔이면 뭐 했다고? 충분했다고. 한 가지밖에 안 썼다는 거니까 색깔 제한 이어지죠. 1, 2, 3 다 문제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 화가의 미술품은 특히나 블랙이었어. 흰색 바탕 위에. 그러니까 그냥 흑백이죠, 흑백. 자, there was nothing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 새로운 게. in this란 말은 뭐야? 이렇게 색깔을 적게 쓴다는 면은 아까 말했잖아. 주로 언제였어? modern times. 현대에 그랬다는 얘기인데 특히란 말은 뭐야? 현대는 특히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막 이런 건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 없겠지. 왜? 심지어 여기 있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에도 tend to, 우리말로 경향이 있다는 거니까 쓰는 경향이 있었어. 그저 빨강, 노랑 아니면 흑백이죠. 그러니 옛날부터 화가들은 색깔을 조금밖에 안 썼다고.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 도대체 왜 조금밖에 안 쓰냐는 거지. 하지만 1등급들은 안 읽습니다. 왜 안 읽을까? 정답은 5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시험 볼 때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정답을 알았으면 넘어가야 된다. 자, 왜냐? 가짜 주어 it, 진짜 주어 to니까 사실상 일반화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자, both A and B겠죠? 둘 다. antiquote란 말은 골동품 형태니까 옛날이건 현재건 간에 가짜 주어 it, 그것은 아마도 보인다는 얘기야. 데디야처럼. 자, 그렇게 확장된 팔레트란 말은 물감 짜는 것이잖아. 확장된 팔레트가 도움을 줬다는 거지. 명확성과 이해에 도움 줬다. 자, 지금까지는 어때? 팔레트에 물감 많아서 적었어. 물감 적었으니까 확장된이 아니라 우리 뭘 써야 돼? 이거, 제한된 거. 제한 또 어딨니? 리미트 아까 없었니? 여기. 제한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이거죠. 이걸 써야지, 이거. 리미티드. 확장된 또는 제한된 이란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런 팔레트가 도와줬다는 거지. 그림이 명료하고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능성. 또한 도와줬다는 거야. 뭐 하도록? 집중하도록. 관심에.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요소에다가. 중요한 요소죠. 그 중요한 요소는 색깔이 아니라 모양과 형태였다는 얘기야.
그러니 화가들은 색깔보다는 모양과 형태를 강조한다는 게 이게 또 중심 문장이죠. 주제 문장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고대와 현대 화가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다? 모양과 형태죠. 그러니 색깔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제한된 색만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걸 맞게 적으려면 여러분들은 화가가 색을 제한했다 써야 되는 거야. 보자 한번. 화가들은 이론상 무한히 쓸 수 있지만 제한했다. 괜찮죠? 팔레트의 개수가 적어야 명확하다. 좋죠? 화가들은 작품 형태 이게 중요해. 하지만 색은 제한했다. 정확하죠? 색 제한했다. 집중했다. 정확하죠? 제한했다. 좋습니다. 더 있네. 많이 썼네. 적으면 좋다. 다 잘 썼습니다.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요거죠. 요거. 그치? 의도적으로 제한했다. 왜? 형태 구조 집중을 하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익명을 합니다. 익명.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좋은 요약인지.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30번은 이제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해서 이 밑줄 친 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가 찾아야 돼. 자, 3점짜리 3점은 보통 고난도라고 하지만 쌤이 늘 말하지만 쫄지 마라. 항상 뭐가 있다? 항상 정답에는 정답의 근거가 있다. 우린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몸이 작동한다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가 앞에 나와야 돼. 그거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먼저 이 밑줄 친 문장을 먼저 보자. 여기. 자, 몸은 작동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그럼 이거의 앞뒤 문장을 좀 볼게. 명백하게. 뭔지 모르겠어? 대명사니까. 그것은 아니었대. 그것보다 앞에 있던 게 아니었대. 또는 the one before that이니까 그것보다 또 앞에 있던 게 아니었대. 자, 이거 그 유명한 not A but B 구문이야. not A but B. 이게 A가 아니라 B가 맞다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접속사 기억나지? 상관 접속사 했었잖아. not A but B. either A or B 기억나지? 바로 첫 번째 거였다는 얘기야. 자, 뭔지 모르지만 이 원칙이 우리 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자, 그것보다 앞에 있던 거 아니고 또는 또 그것보다 더 앞에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앞에 거라는 얘기야. 아마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발점이죠. 시발점. 이게 문제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한번. 몸이라고 하는 건 또 나왔다. 텐드 또 뜻이 뭐랬어? 경향이 있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accumulate. 우리말로 축적. 쌓는 거죠. 쌓는 거. 문제를 쌓아간다고. 아, 감 잡았다. 우리 몸은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컴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입니다. 종종 시작하면서 뭐로? 딱 한 가지의 자가 심지어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마이너한 그런 임밸런스,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생겨. 근데 거기가 반복이 돼. 또 반복이 돼.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이게 뭐가 되겠어? 무거워지겠지. 그게 눌러서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상 증상이 나온다고요. 이상 증상이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는 언제 잡아야 돼?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야기하죠. 자, 질문 이때 말한 이 문제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작은 거. 아주 스몰한 거. 딱 한 가지. 이 문제는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야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트리거, 중요한 단어죠. 뭐야? 총알 당기는 거, 방아쇠 당기는 거죠. 이건 촉발하다. 또 다른 문제를 촉발한다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는 더 심각한 걸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 인간의 몸은 이런 작은 것부터 축적한다고. 문제들을 축적한다고. 이제 답 나왔잖아. 1등 것들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문제 아마 원인이겠죠. 원인은 앞에 것도 아니고 가장 첫 번째 게 뭐야? 이거지. 가장 첫 번째 작은 사소한 불균형. 이것이 뭐란 얘기야? 우리 몸을 망치는 시발점이란 얘기네.
알겠냐? 그러니 몸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작용한다. 가장 작은 거. 첫 번째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한번. 자, 읽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아니네. 읽었다가 모르면 더 보면 되는 거야. 자, 하나씩 보자 한번. 자, there is. 있습니다. no란 말은 없다는 얘기니까 명확한 순서가 없다는 거. 순서가. 뭐 하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명확한 순서가 없다. 질병 치료 문제네요. 치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사소한 건강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져 수동태로 자기 혼자서 그냥 나아요. 감기 같은 건 약 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는, 주어는 파란색, 너는 얻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얻게가 아니네. 이건 get은 되다. 점점 더 비활동적이 되게 됩니다. 뭐함에 따라? 너가 나이를 먹어함에 따라. 이 노화 얘기 아니죠? 자, 이 가짜 주어인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게? 진짜죠, 이거네. 치료한다는 게. end result란 말은 결과가 뻔한 증상이야. 이거를 치료하는 게 늦지 않다. 즉,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아니겠죠. 다 뭐밖에 없겠네. 자, final. 최종 증상. 가장 마지막의 증상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stem 뜻이 뭐야, stem. stem 원래 줄기야, 줄기. 동사가 되면 줄기에서부터 뻗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뭐로부터 뻗어나온다고요? 최초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마지막 증상이 뻗어나온다는 거지. 누가 봐도 몇 번이야? 5번 되는 거지. 그러니 1등급들은 딱 봐서 내가 아까 첫 번째 밑줄 친 문장 먼저 본 이유가 이거야. 먼저 보면 이게 뭐야? 몸도 똑같다? 앞에 문장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거라는 얘기네. 이게 뭘까? 읽어보니까 아는 거죠. 몸은 이상이 쌓이는데 항상 마지막에 문제가 아니라 가장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거란 얘기잖아. 이해되겠지? 자, 이제 공부찬에 보자 한번. in the end란 말은 마지막에 들어가서니까 마침내야. 마침내. 너는, 주어는 파란색. 너는 뭐 한다? 드디어 symptom. 뜻이 뭐야? symptom. 증상, 징후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가짜 주어죠? 마치 lining up이란 말은 줄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야. 가짜 주어 아니네요. 1년에 도미노를 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요거 지우고 할게. 요거 지우고. 너무 지워졌다, 그지? 자, all you need to. 요거는요, 좀 중요한 게 그 뒤에 동사 뒤에 to 부정사의 to를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네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전부는 그냥 knock down. 우리말로 쓰러뜨리는 거지. 바로 첫 번째 것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많은 도미노들도 따라서 넘어질 거란 얘기죠. 간접 의문문이야. 야기시키는 것은. 즉, 간접 의문이 아니네요. 자,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게끔 야기시키는 건 무엇일까요? 마지막 거에 앞에 있는 걸까요? 마지막 거에 두 번째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죠. 그러니 첫 번째가 원인이라는 얘기야. 초기에 문제는 종종 눈에 띈다 안 띈다? 눈에 안 띈다고. 그래서 그것은 not until이죠. 언제까지 아니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의 나중에 도미노가 쓰러질 때까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더 명백한 단서와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 도미노가 있으면 넘어지다가 이쯤 돼야 넘어진다 안다는 얘기야. 하나 넘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인디엔드 또 나왔다. 인디엔드 마지막에 마침내 여러분은 또 얻게 되는 거죠. 두통도 얻고 피곤함도 얻고 우울증도 얻고 심지어 질병도 얻는다는 얘기야. 네가 try to는 노력하는 거니까 치료하려고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노력할 때 트리트란 말이 치료하라는 얘기야. 그저 end result 즉 최종 결과 증상만 치료하려고 노력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수동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중요하다. 어드레스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주소, 연설하다 이런 건데 이게 고등부 되면은요 신중히 다루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신중히 다루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이면 그 문제의 초기 원인은 신중히 다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원인이죠. 원인. cause란 말은 원인이야. 주된 문제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발 첫 번째 도미노, 병의 첫 번째 증상을 잡으라는 얘기야. 그냥 두면 뭐야? 악화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모든 병은 초기에 잡아야 돼요. 암 같은 경우 몇 기가 있어? 암은 1기, 2기, 3기 이런 거 있잖아. 보통 3기까지는 치료가 돼요. 근데 늦게 왔어. 검사하니까 4기입니다. 4기는 뭐야? 이미 암이 전역에 퍼진 겁니다. 이 암을 드러내도 퍼진 곳에 다른 장기에 또 전염되기 때문에 늦은 거죠. 다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에 폐암인데, 폐암은 뭐 끝나는 거죠. 폐를 드러내면 숨을 못 쉬니까.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게 뭐야? 무한 증식한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WHO가 노화를 질병이라고 코드를 넣었잖아. 모든 병에 코드가 있어, 코드. 노화에다가 코드를 부여했다는 건 노화도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어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먹으면 안 늙습니다. 근데 왜 시판 안 할까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 치명적인 문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젊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 암세포도 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문제가 뭐냐? 몸에서 암세포 증식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늙지 않지만 암으로 죽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물 실험하고 있는데 야, 이거 무서운 건 뭐야? 노화를 멈추는 게 아니잖아. 노화 역행이라는 얘기 아니야. 늙은 쥐한테 주면 늙은 쥐가 젊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암만 잡으면 이거 뭐라 그러지? 죽지 않는 거 뭐라 그러지? 불로불사인가? 그치? 안 죽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좀 문제가 크죠? 윤리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낳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증가하겠죠. 무한 증가. 나중에는 죽는 사람 없고 태어난 사람만 있으면 지구는 이제 과밀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야. 하지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자, 암도 항상 앞에 잡아야 됩니다. 암 사기는 힘들죠. 가장 잡기 힘든 게 췌장암, 그 다음에 혈액암. 혈액암을 흔히 말하는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혈액암은 뭐냐? 암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온몸을 돌잖아. 그래서 이걸 잡기 힘든 겁니다. 나도 아는 정말 친한 지인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죠. 처음에는 이제 나았는데 5년 이내에 재발 안 해야 되거든. 네. 한 1년 만에 재발돼서 또 치료받다가 결국 가셨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죠. 자, 건강하자. 여러분 건강하죠? 신체 문제는 항상 작은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죠. 확장. 그러니 마지막에 증상만 치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항상 근본 원인은 첫 번째 겁니다. 써보자 한번, 너희들. 자, 신체 문제는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야. 처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질병이 악화되기 전에 처음에 증상을 찾자. 오케이, 좋아. 이거는 좀 아쉬운 게 첫 번째 뭐가 원인인데 신체 문제라든가 질병이 나와야죠. 이건 좀 너무 압축이 심했어요. 이것도 좀 압축 심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잘 적었네. 이번엔 이 학생 잘 적었어. 이 학생. 요 두 명이 정말 잘 적었고요. 요 두 학생은 좀 아쉽습니다. 첫 번째 학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항상 아쉬운 건 왜 아쉬운지 알 수 있겠죠? 뭐가 빠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드디어 빈칸 추론이라고 해서 수능 독해의 꽃이죠. 빈칸 추론. 가장 어렵다는 지문입니다. 자, 먼저 빈칸 추론이지만 3점이란 표시가 없으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빈칸 추론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가 비어 있고요. 앞에 문장 보면 이러한 발견들은 시사한다는 거야. 이하라는 사실을. 자, 자부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죠? 자부심에 대한 반응은 뭐다?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앞뒤 문장 보면 답이 보여요. 또 앞뒤 문장. 실제 시험장이라고 쳐? 그럼 여기를 봐봐 한번. 자, 승리를 한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 PP는 참고로 얘들아 4등급 미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행동들은 보여줬다.
이러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행동은 사람이 아니야. 뭘 못해. 사물 주어라고. 두 번째, 보여줬다면 뒤에 목적어 명사 나와야 됩니다. 즉, by가 나오면 뭐뭐에 의해서 보여진 행동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보는 게 3등급 이상입니다. 자, 먼저 cited라고 하는 건 시력이 있는, 블라인드는 뭐야? 시력이 없는 이죠. 즉, 운동선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명은 앞이 보이는 사람이고 한 명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 두 명의 선수들이 보여줬던 행동은 어땠다? 굉장히 유사했다고. 결정적 힌트죠. 자, 질문. 이때 말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니? 봐봐. 승리를 거머쥔 후잖아.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꼈겠지. 자부심에 대한 반응이겠지. 그러니까 와, 이겼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행동을 할 때 앞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와 하는 걸 보고 배웠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앞이 안 보이면 이겼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고 배운 적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얘도 아 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야 그러면? 눈이 보이건 눈이 보이지 않건 자부심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자부심 반응은 사실상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라는 얘기잖아. 타고난 거라는 얘기잖아. 타고났다는 말이 뭐야? innate죠. 즉 몸에 타고난 선천적인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1번. 아이고 잘못 들었습니다. 1번. 나머지 뭐 창조적이다. 이건 식별 불가능하다. 이건 모순적이다. 공격적이다 아니란 말이야. 너네가 만약에 어휘의 단어를 모르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영어는 어휘야.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어휘 싸움. 그러니까 늘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공부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하자. 너는 우주, 너는 기대하니? 예상하니? 신체적인 표현, 자부심의 표현이 뭐라고?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물학적인 기초가 있다. 즉 타고난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게 아니면 문화적으로 구체화된 거니? 이겼어. 승리했어. 아니면 합격했어. 와 기쁠 때 이런 동작을 네가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거냐? 아니면 나중에 문화를 배운 거냐 이거죠. 자, 심리학자들은 제이시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발견했어. 이하를 밝혀낸 거죠. 어린 아이들이 있어. 얘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한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누구야? 어린 아이들이죠. 그럼 답은 나왔죠. 생각해봐. 어린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많이 경험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도 안다는 얘기야. 이 말은 뭐야? 타고났다는 얘기지. 답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문화적인 게 아니라 타고났다는 거지. 자, moreover, 더욱이 그녀가 또 발견한 이하를 보자 한번. isolated 뜻이 뭐야? isolated. 즉 우리말로 고립시키다. PP는 고립되어진, 즉 저 외딴 데 살고 있는 인구가 있어. 아프리카 부족 같은 경우야. 자, 이 사람들은 미니멀이니까 가장 적은 서구인들의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야. 즉 뭐 문명이 없었어. 그런 사람들도 또한 정확하게 뭐 한다는 거야? identify 한단 말이야. 이거 잘 모르는 경우 많은데 identify가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알아도 identify라고 하는 건 여러분 ID가 뭐야? ID는 신분증이 신분증. 여러분 네이버라든가 다음 들어갈 때 뭐 써? ID 하잖아. 신분증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사진이 박혀 있죠. 그 검사 어떻게 이 사진과 내 얼굴을 비교하잖아. 똑같으면 합격이잖아. 통과잖아. 그러니까 ID란 말은 뭐냐면 동일시하다 뜻이 있어. 동일시하다. 또 하나 뭐가 있어? 식별하다. 둘 다 이해되겠지? 이 주민등록증으로 내가 애들을 보다가 식별하죠. 식별.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뜻 두 가지가 뭐야? 식별하다와 동일시하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 서구 문명과 접촉이 없었던 그런 미개한 부족들도 기쁠 때, 자부심 느낄 때 신체 반응이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적 힌트죠. 동일시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부심의 신호는 포함한다고요. 첫째, 내가 이겼어. 미소 짓겠죠. 미소 짓는 얼굴이 있어. 양쪽 팔을 들어 올리겠지.
또는 가슴은 확장되겠지. 얼굴은 들어 올리겠지. 이렇게. 상체도 그렇고. 자, 이 사람들은 조사했단 말이야. 이러한 자부심 반응을 조사했어. 누구 사이에서? 사람인데 경쟁하는 사람이야. 유도 매치. 2004년도에 눈이 보이는 올림픽과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올림픽을 조사한 겁니다. 자, 이때 눈이 보이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선수들을 자그마치 37개국이 경쟁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 이기면 눈이 보이건 눈이 안 보이건 똑같이 반응했다. 그러니 자부심 반응은 타고난 거다. 선천적이라는 얘기죠. 정답은? 요거 보기 전에 그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랑 독해 나왔던 건데, 얘들아, 꿈을 꾼다는 건 뭐가 보이는 거잖아. 이런 생각 안 해봤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꿈을 꿀까 안 꿀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후천적 사고로 눈을 멀었어. 그러면 세상을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꿈을 꿀 수 있겠지. 근데 태어나자마자 난 눈이 안 보여. 그럼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 하지만 꿈은 꾸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꿈에 어떻게 보일까, 세상이? 이런 궁금증을 시작한 실험이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꿈을 꿉니까? 그러니까 꾼다는 거야. 그럼 꿈을 꾸는 걸 말로 설명하라고 했어. 설명했더니 어때? 실제랑 비슷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걸로 세상을 인식하잖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말로 구현했지만 조만간 이제 AI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어디까지 왔냐면 나는 관심이 좀 많아서 맨날 보거든, 새로운 정보를. 여기다 뇌파 탐지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 그렇다면 끼운 다음에 그 실험자가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상상하세요. 하면 내가 상상한 코끼리를 막 이렇게. 그럼 뒤에 모니터에 코끼리가 막 그려집니다. 좀 무서웠어요. 내가 상상하는 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나중에 꿈을 꿨을 때 자고 이걸 끼고 자는 거야. 그럼 밤새 이게 저장이 돼. 다음날 내가 무슨 꿈 꿨지? 딱 풀면 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상. 다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코끼리 형체만 나와요. 형체만.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떤 게 좋으냐? 반대로 할 수 있어. 반대. 즉 내가 캠코더로 뭘 찍잖아? 그러면 찍은 영상이 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앞이 안 보일 때 안경을 써. 근데 안경에 캠코더가 있잖아? 그럼 내가 보는 게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각 장애인들이 이것만 쓰면 앞이 보이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무섭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걸 딱 씌우고 나서 야, 범인 어디 있어? 생각만 하잖아? 그럼 그려지는 거야, 이게. 생각을 막을 수 없겠지. 막으려면 애를 쓰겠죠.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 글은 자부심 얘기야. 자부심을 느낄 때 몸이 하는 반응, 표현은 문화적인 게 아니라고요. 학습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몸속에 타고난 DNA에 있다는 거야. 선천적이라는 얘기지. 자, 너네 뭘 적었어야 돼, 그러면? 응? 자부심 반응은 타고난 거다. 선천적이다. 이거 나와야 돼. 선천적이다. 보자 한번. 자, 맞게 적었나? 자, 자부심 선천적. 그치? 자부심 타고난 거다. 자부심 문화적 아니다. 정말 잘 적었죠. 이 학생. 이런 게 FM이죠. FM이야. 육체적 반응은 육체라고 썼네요. 관능적인데. 선천적이다. 그렇죠? 자랑스러운 감정 선천적이다. 잘 적었네. 그죠? 오, 잘 적었습니다. 좋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자. 32번이고요. 몇 점짜리야? 3점짜리. 자, 다시 말해. 3점짜리지만 뭐 하지 마라? 쫄지 마라. 뭐가 있다? 정답에 근거가 있다.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이거 봐야겠지? 칭송하다와 기획자가 있어. 자, 우리는 먼저 빈칸을 앞뒤로 봐야 되는 거야. 마침 앞에 있네요. 때때로 한 명의 사람은 수동태로 칭송을 하는 게 아니라 칭송을 받아요. as는 뭐뭐로서야. 뭐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왜냐? 그 칭송받는 이유가 빠져 있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칭송받는 거죠. 자, 결정적인 건 이게 중심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왜 중심 문장이냐? 항상 중심 문장 뒤에 예를 들어주거든. 예를 든다는 말은 중심 문장 다음에 나오는 거야.
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이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도 수동태로 칭송받았겠지. 뭐로써? 가장 위대하다고. 언제? 그의 첫 번째 투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자, 역점 나오지? 하지만 뭐 했을 때?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기획자, 단장께서 이름이 이 사람이야. 그 칭송받는 연주자를 bring back, 다시 데리고 온 거야. 어디로? 미국으로. 1923년에 데리고 왔을 때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 뭐라고? 바로 that 이하라고 말이야. 야, 그 칭송받던 천재 말이야. 걔가 약간 미끄러졌는데? 무슨 말이야? 실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거지. 안 좋아졌어? 그러나, 자, 누구냐면, 이 코마 동격이니까 아빠야. 그 천재 연주자의 아빠는 생각을 좀 다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아빠가 말했어. 자, my dear friends. 내 친한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몇몇 사람들이 아빠랑 같이 연주를 받겠지. 야, 네 아들 말이야. 좀 삐끗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요. 내 아들은 연주했어. 이 곡을, 콘체르토를 오늘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동등 비교 배웠지? as. 즉, 아들 녀석이 그 언젠가 했던 거랑 똑같이 아주 멋지게 했다는 거야. 멋지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실력이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줄었다는 얘기야. 실력이 안 줄었는데 왜 너네가 볼 때는 못한 것처럼 보이느냐? 자, 오늘. 참고로 미국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미국 전국 투어 하는데 몇 년 걸려, 몇 년. 몇 년 후에 돌아온 거잖아. 아, 미국이 아니었구나. 미국 밖을 갔다 왔나 보죠. 그죠?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즉, 친구들은요,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를? 다른 기준을. 즉, 너네 뭐가 바뀐 거야? 너네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일단 봐봐, 한번. 친구들이, 아들이 연주하는 건 이 정도 실력이라고 쳐. 이 정도 실력. 근데 얘들은, 바이올린 연주를 들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간 거지. 많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보다 높으니까 잘한다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연주자도 있고 이런 연주자도 있고요. 또 다른 연주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여행 갔다 온 사이에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데 이 정도 막 하는 거, 이 정도. 얘보다 막 잘하거나 높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어? 이런 걸 듣다 보니 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똑같은 연주에도 얘네가 볼 때, 야, 이거밖에 못해? 라고 낮아지는 거죠. 즉, 잠시만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진 게 없지만 너네들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못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 즉 아빠가 볼 때 친구들 모두는 발전시켜 왔다는 거야. 그리고 성장해 왔다는 거지. 바로 미술적, 예술적, 기술적,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적과 감상 측면에서 너네가 예전보다 발전, 성장했다는 거야. 즉, 핵심은 뭐냐? 너가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즉, 내 아들이 플레이를 덜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아들은 플레이를 똑같이 했지만 너네의 기준점이 올라갔다 핵심이지.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거야. 이 아들이 최고라고 칭찬받았던 건 뭐 하기 때문이야? 더 잘하는 애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되겠어? 더 잘하는 애가 나타나면 못하게 되는 거니까. 찾아봐. 정답 뭐냐? 첫 번째, 있기 때문이래. 영감을 주는 순간이 있다. 관계없죠? 있기 때문이래. 리틀이라는 말은 뭐야? 거의 없는 거죠. 어떤 기초나 근간이 없다는 거야. 뭐를 위한? 비교를 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무슨 말이야? 비교할 만한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너가 최고인지 안다는 거니까 이거 괜찮죠. 비교할 만한 게 없다는 거야. 또는 그나 그녀가 이거 아까 얘기했죠. 갈망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길 갈망하기 때문에 최고다. 이상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주어가 파란색이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한대.
그나 그녀의 노력을, 즉 노력만 잘하면 최고다? 관계없는 얘기죠. 자, 그나 그녀가 태어났대. 엄청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즉 타고난 천재다. 관계없는 거지. 정답은 2번 되는 거고 3점짜리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최고라는 평가는 뭐가 비교할 게 없을 때 나오는 거죠. 다만 비교가 되는 순간 대중의 기준은 그 최고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최고는 더 이상의 최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죠. 누가 올림픽에 금메달 따도 신예가 등장하면 얘는 떨어지는 거죠. 또 누가 등장하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항상 새로운 최고가 올라가면 예전과 떨어지는 겁니다. 자, 너네는 어떻게 썼을까요? 볼까 한번? 자, 연주와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청중에 이게 올라간 거죠. 좋아, 잘 썼어. 이거는 좀 핵심을 찔렀네, 그죠? 평가하는 사람 지식이 높아지면 달라지겠죠. 오케이, 좋아요. 야, 잘하네, 다들. 잘 적었네. 잘 적었다, 진짜. 이건 정말 있는 그대로네, 그대로. 잘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부 32번까지 진행했고요. 고2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하나씩 또 정확하게 했습니다. 설명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후반부 33번부터 해서 저 아래쪽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늘 공부하다가 혹시 뭐 궁금했던 거 있었을까요? 있으면은 마지막에 몰지 말고 그때그때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자, 녹화는 멈추겠습니다. 민석이 수고하셨습니다.